그리고 북한, 일본. 인구수가 많은 중국이 일본처럼 유선 육성에 제대로 투자하면 앞으로 중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제가 이 이야기는 거의 진짜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 어떤 나라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먼저 육성이 양성이 돼야 돼요. 좋은 지도자 한 명이 매년 60명, 80명, 100명, 그렇게 10년을 하면 1000명, 2000명을 배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중국이 왜 안 되냐? 중국이 제대로 된 프로축구 시스템에서 선수들이 스스로를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프로 경력을 쌓은 다음에 10년 이상 쌓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유소년 지도 체계로 내려가서 그 유소년 지도 체제로부터 선수들이 육성 배양이 돼서 다시 중국 리그로 올라갈 때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걸려요. 20년, 30년. 지금 일본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본이 강한 게 93년인가 J리그를 출범을 시킨 이후에 그로부터 20년, 30년 동안 좋은 지도자, J리그 출신의 35% 이상이 지도자로 가요. 네? 35% 이상이 지도자로다가. 그 지도자라는 게 우리나라 동네 축구교실 여는 애들도 물론 일본도 있지만 대개는 어쨌든 간에 중고등학교 이상의 유소년들을 가르친 쪽으로 내려가서 선수를 육성을 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냥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구 철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일본 축구협회와 그 다음에 프로 연맹이다 이런 쪽에서 공통적으로 일본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걸 10년 과제 단위로 계속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J리그에 있는 팀에까지 전부 다 이식을 시켜요. 세미나다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중국 프로 축구 리그를 출범시킨 이후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선수들, 그 출신들이 유소년으로 가서 선수를 육성을 해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러면 총 20년 선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서 성인 무대에 들어오는 시점. 그 시기가 2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중국이 한국을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는 84년에 출범을 시켰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좋은 지도자가 육성이 안 돼. A 라이센스인데 한국의 P 라이센스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발급하는 P 라이센스여서 UEFA의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아요. 일본에서 P 라이센스를 제공하면 그거는 AFC나 UEFA 동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P 라이센스라도 한국의 질이 떨어져. 물론 한국이 P 라이센스를 독단적으로 우리가 발급을 하는 권한을 달라 해서 승인을 받은 거는 맞아. 대한축구협회도. 거기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을 못 받아. 국제적으로. 좋은 선수의 육성, 양성은 좋은 지도자들한테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애들한테 니네가 적당한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어떤 선수가 탁월하게 잘하는 한두 명이 튀어나올지는 몰라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지금 중국 U17, U18, 19 붙으면 한국이 안 될 걸 이제? 중국한테? 중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피지컬을 갖고 있거든. 한족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크잖아. 중국 사람들이. 따라붙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청문회 불러다 죄인 취급 역겹던데. 인민재판 진행하는 중. 11명, 이거 다 삭제가 되네, 클린봇이. 1950년대 헝가리 팀이 엄청 잘하긴 했어도, 차나디가 지도자로서 활동하던 시기, 이전에 차나디는, 아니면 헝가리 축구나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국대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들이. 다만 그 당시는 공산권 국가, 공산권 국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시절이고 이래서 그랬고, 물론 헝가리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헝가리는 그 시절 이후로 유럽 무대에서 큰 뭔가를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딱 그 시절.
헝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뭐지 유럽 코카소스 인종 같은 거 또 다르거든. 마자르라 그래서. 그냥 채팅하는데 자꾸 삭제가 된다.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보면. 네드베드 뭐 이제 이런 시절 쫙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들도 인프라 소위 말해서 유럽에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정도의 어떤 축구 인프라를 어떻게 잘 구축해서 좋은 선수를 육성 배출하느냐 하는 문제 부딪히겠죠. 체코는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쪼개지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있을 때 좋은 선수들이 대량 배출되는 시기랑은 좀 달라졌으니까 이미. 월드컵 체코 보면 팀이 한순간에 나락이다.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뭐 아시아에서 월드컵 출전을 7회 8회 연속을 했다 9회 연속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취돼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일종의 마비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2002년 이후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2년 이전 98년과 그 다음 2006년부터 현재 2026년까지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의 발전이 있었냐 냉정하게 손흥민, 이강인이 있고 황희찬이 있고 뭐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의 경기력이 있었냐? 벤투 때 겨우 1승, 이번에 체코 1승. 특히 이번 경기 나머지 두 경기 180분인가? 180분간 무득점.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감독의 전술을 탓을 한다. 그 자체가 덜 넘어간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은 그런 건. 감독이 골 넣나? 국대도 빨리 이강인 원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거는 안 돼. 어떤 감독이 들어와도 향후에 한국 대표팀은 미드필드 포지션, 공격 미드필드로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이강인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독이라고 해도 내가 이강인을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한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강인의 스타일이 난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사람도 감독이 되고 나면 플레이는 이강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키플레이어로. 일본처럼 모든 선수가 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그게 될라 그러면 체계적인 교육 육성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들. 내가 볼 때마다 내가 그 하찮은 일본에 있는 안조学園 안성여자고등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 그 안성여자고 상업고등학교 여자애들 그 조그만 애들이 공차하는 거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보통의 일반 아마추어들의 기본기보다 더 정확한 기본기를 구사해요. 걔네들이 언제부터 축구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그맣고 힘도 없고 엉성해 보이는데 공을 컨트롤하는 그 기술이 우리나라 웬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했던 애들보다도 기본기 자체가는 더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구사한다 이거지. 똑같은 거를 내가 계속 시켜보거든. 공점 찬다는 애들한테. 그럼 똑같이 못한다 이거야 그거를. 네? 그런 수준에 갈라 그러면 정확하게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동작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냥 인사이드를 차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게 안 되면 발전은 없어요. 부자처리는 기본기만 하고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기본기를 더 정확히 더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국 축구가 지금과 같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야. 보면. 기본기 레파토리를 넓히면 돼, 범위를.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 비빌급이 안 된다. 이제 올 시즌이 이제 이강인의 큰 전환점이에요. 7번을 달고 7번을 부여했다는 거는 백업으로 갓데리고 하는 건 아니거든. 이강인의 실제적인 이제 축구 선수에서의 커리어상으로 정점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올 시즌이 결정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부상이 없어야 돼. 한 시즌을 부상 없이 풀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선발로 나서서 계속 공격 포인트를 쌓아서
좋은 결과를 오래 얻지 못하면 이강인의 축구선 프로선 유럽에서 무대에서의 아마 선수 생활을 더 크게 이어나가는 데는 조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뭐 기대하기 힘들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미. 조직적으로 90분 내 공수 간격이 딱딱 체계적으로 원팀으로 움직임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현대 축구 나가야죠. 그게 선수들의 기능인데 나머지 이강인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안 되니까 한국 축구 자체라고 보면 별 볼 일은 없어지는 거고 어쨌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감독이 되든 향후 팀은 이강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강인이 애를 먹겠죠. 손흥민이 애를 먹었듯이. 소위 말하는 받쳐주는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자, 오늘